자, 그럼 여기 봉정사 같은 경우에 자청령 우백호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요쪽 자청령 높이가 요렇게 돌게 되는데 요 정도죠. 여기서부터 요거 돌 때가 지금 다 안 나왔지만 조금 요만큼 더 갔다가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균형이. 거리도 비슷한데 높이도 어떻다? 높이도 비슷해요. 그게 두 개가 이렇게 쫙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풍법으로서 자청령 500호가 이게 균형이 맞게끔 잘 돼 있는 거다 이거지. 근데 들어가서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돼요. 이때 들어가서 잘 돼 있나 못 되고 있나 한번 보고 밖에 나간 다음에 바깥에서 이쪽 털을 또 보면 거의 확실해져요. 무조건 안에서만 보시지 말란 얘기예요.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좋다. 네. 이런 경우에 저 자리가 이제 혈자리인데 땅을 파보니까 마사가 아니고 뭐 땅 같아 또 흙이 나쁘다 하는 경우 있을까요?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게 진혈이 아니죠. 진짜 혈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혈은 단단하게 나와요. 딱 파면. 그리고 어느 정도 파다 보면 흙이 파지다가 물렁물렁한 진흙이 있다가 진짜 진혈은요, 그 딱 파면서도 그 다음 마사흙에 관련된 게 탁 튀어나와요. 땅 파다 보면. 1m 넘어서면서부터 다른 흙이 나와요. 똑같은 흙이 아니야.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자청령 사진을 한번 보면 요렇게 보여요. 자청령 사진이. 근데 이게 꿈틀꿈틀하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 그렇지만 일단 감싸고 있는 걸로는 합격점을 주겠다. 그 다음 500호. 거기서 그대로 돌려가지고 500호를 딱 보면 500호가 조금 멀리 있지만 이렇게 보이는데 500호가 오히려 조금 더 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자청령이 잘 돼 있나 못 돼 있나 할 때 혈자리에 들어가서 꿈틀거리는 거 보면 되고요. 500호 꿈틀 이제 평평한 걸 보면 되고. 그다음 이게 잘 감싸졌나 안 감싸졌나는 거는 안에서 보면 80% 알 수 있고요. 그거 확인하러 바깥에 나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서울의 남산에서 찍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한양 도성 아닌데 남산에서 찍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삼각산이 보이는데 삼각산이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이는 거고요. 연결돼 가지고 이게 보현봉이고요. 보현봉에서 산줄기가 연결돼 가지고 요게 경복궁 뒷산 청와대 뒷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게 인왕산이에요. 근데 500호가 이렇게 생겼다. 심하게 튄 거죠. 대신에 이제 이쪽은 126m 밖에 안 돼요, 낙산이. 동대문 쪽으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반대편에 보면은, 낙산이 요 높이밖에 안 되는 거, 요거. 집들이 이건 다 올라갔어요, 웬만해서는. 낮으니까. 요 앞에 요 나무 요거 산줄기는 요거요. 요건 창덕궁의 인정전이고 여기가 종묘예요. 종로 상가 산줄기고요. 종묘로 들어온 산줄기고 육가로 내려오는 낙산줄기가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한쪽은 338m고요. 자. 요 어디라고? 여러분 백악이라 그랬습니다. 예. 342m, 그 다음에 남산이 265m, 그 다음에 인왕산이 338m, 그 다음 낙산이 126m 이래가지고 청계천이 쫙 이래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됐다 안 됐다? 요건 됐어요. 근데 요쪽은
338m, 요거는 126m. 자청령 우백호가 현격하게 이쪽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날뛰는 게 좋은데 차라리 이쪽이 날뛰고 있죠. 그냥 여기서 좌청룡, 해가 뜨는 쪽이니까 양을 상징하다 보니까 남자고, 남자가 가야 될 길은 입신양명이고요. 이쪽은 반대편으로 음이 일어나는 곳이죠. 저녁이 되는 곳이니까 음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것은 여자를 상징하고, 여자는 뭐를 상징한다? 집안에 불을 갖고 오게끔 만드는 걸 상징한다, 이게. 그래서 이 도성 안에서 궁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남자가 허약하다 이거지. 이 팀들 안에서 태어난 팀들은 옛날부터 도성은 뭘 소유가 있느냐? 아들 낳기 힘든 땅이다. 잘된 아들 낳기 힘든 땅이다. 이제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 자청령 때문에. 서울 사람들은 이야기 다 알아요. 네. 물론 서울 사람 중에서도 좀 본토백이가 가까운 사람들이나 알지, 뭐 전라도 경상도에서 10년 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알리는 만무하고. 예. 그래서 항상 볼 때 이쪽 자청룡 산줄기를 볼 때는 양의 기운이다, 남자를 상징한다, 벼슬을 상징한다. 그럼 이게 좋으면은 이 집에 벼슬할 사람 나오겠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잘생기고 우백호가 멋지게 생겼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 이 집은 부자 될 집이네, 또는 여자가 가권을 잡을 수도 있는 집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돼요. 딸이 잘 되는 집이네, 이렇게 말해줘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이걸 몰랐겠어요? 풍수도사들이 개성에서 이성계 때 이쪽에 도읍하러 내려올 때 이거 사실 알았거든요. 자청령 우백호 나쁜 줄 알았지만 그때 소문 자체가 워낙 한양이 그 다음 터다 해가지고 여기서 어디 터를 잡을까 고민을 했던 거지. 여기서 어느 터를 잡을까. 그래서 여기를 잡아서 남양을, 군주는 남향을 해야 하므로, 군주는 남면하라, 남쪽으로 남면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 근데 어떤 설이 하나 있느냐, 이쪽 인왕산이 워낙 바위가 출중하니까 이쪽에서 바라봐서 이렇게 궁궐을 세우면 뒷산이 이거를 뒷산으로 보면 이거 높고 이거 낮지요. 그 다음에 좌청룡과 우백호가 세력이 비슷하지요. 된다 이거라. 이제 동양을 하니까 궁궐이. 그래서 한때 동양을 하자는 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을 하니까는 그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정도전이가 남양을 하자고 그랬고 무학대사가 동양을 하던 소리도 있었다는 소리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인사동에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팀이 있어요. 인사동이나 그 북촌에 대해서 진짜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님들 모임이 있어요. 할머니가 일본어 잘하고요. 할아버지가 미국어 잘하고요. 아주 엘리트 이화여대 나와갖고 일본어 이제 안내 가이드 하고 이런 할머니들이 부터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짜로 강의해주긴 처음이야. 그분들한테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냥 똑똑똑하고 인사동에 뭐 팜플렛 받으러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 계시는 가이드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길거리표래요. 길거리 가다가 만났다 그래가지고. 아니 농담으로 그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특강 좀 한번 우리들한테 특강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강사료가 없어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난 부산에서 올라가서 강의해 주려고 하는데 KTX 값도 안 준대. 그래서 좀 그래도 바로 전화 끊으면 내가 못 가요 이렇게는 못 했고요.
워낙 인테리어가 돼갖고 뭔가 있겠죠. 혹시나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전부 다 무료로 강의 좀 받고서 하는데 이어령 씨 같은 분 오시고 뭐 그래. 그러는 거라. 내가 이어령 씨 수준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뭐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이제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이제 와서 이제 강의 무료로 공짜로 해주고 밥 한 끼 같이 맛있게 먹고 이제 그런 단체더라고. 저 그래도 거기서 몇 번 했어요. 예, 딴 사람 한 번 오고 갈 때 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아시는 분이 물으시는 거라 왜 이렇게 동양을 안 하고 남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저한테 그때 그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동양을 했을 때는 이 사신살은 다 맞는데 청계천 빠져나가는 게 보인다 이거야. 좋은 기운이 안에 좋은 기운 갖고 있는 것들이 모아주고 있는 것들이 사신사라면 나가지 못하게끔 물줄기가 잘 막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빠져나가니까 모든 원기는 좋은 기운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을 할 수가 없었다. 사신사의 우선에서. 그래서 현무와 주작이 잘 돼 있고 하면은 물줄기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빠져나가요. 앞에 주작이 없으면 앞에 물이 가운데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제가 나중에 득수법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집 앞에서 물줄기가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이 땅은 못 쓴다. 나중에 득수법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한양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죠? 예. 왜 남자가 툭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느냐. 근데 막상 보니까 조선왕조를 보니까 아들이 또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잘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맏아들이 잘 돼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맏아들이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맏아들한테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줬잖아요. 심지어는 맏아들한테만 줬잖아요. 근데 조선왕조 27대 왕 중에 맏아들이 잘 된 사람이 있냐 이거야. 제가 저번에 그거 불국사 이야기하면서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쫙 이야기 한번 풀어준 적 있죠? 기억나세요? 예. 맏아들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맏아들 된 적이. 여기서 살면서. 또 기억 안 난다 그럴라 또. 아니, 선생님, 우가 남자고 자가 여자인데요. 그건 무덤이고요. 아, 그 무덤이고 이 집은 또 우가 여자고 자가 남이에요. 그렇죠. 아, 무덤하고 헷갈리네 참. 그럼 그거 잠시 설명할게요. 아, 무덤이 때가 이분이 우고 저쪽이 자구나. 예. 집은 또 다르게 보는 거다. 헷갈리네. 자, 음택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양택이라고 하는 거는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죠. 예. 그러면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서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이거는 태양이 떠오른다. 양의 기운이 크다죠. 그럼 여기서부터 남쪽을 지나면서부터는 뭐예요? 해의 기운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저녁 때는 양의 기운이 작아진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음의 기운이 이쪽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음이 이건 작아진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랬을 때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시하고 양을, 죽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중시한다 이거지. 그래서 산 사람에게는
이쪽을 높이 먼저 점수를 준다. 그래서 생자는 요 이쪽이 주로 좌측에 해당되고 이쪽 서쪽이 우측에 해당되니까 생자는 좌상 우하 개념이요. 죽은 자는 이쪽이 크니까 우상자하 개념으로 쓴다 이거지. 그럼 자가 높다 살아있는 사람들 양택터니까는 자청령은 뭘 이야기해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덤에서도 똑같이 예? 그래서 자가 남자가 되는 예, 그래서 무덤에서도요 헷갈리시지 마세요. 요렇게 들어가면 어르신이 어디에 있어요? 요렇게 두 부분이 계시고 상석이 있잖아요. 그다음 이쪽에 이제 어디 갔어? 이제 이쪽에 이제 후손들이 와갖고 이제 절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우측에 누가 남자가 들어가시고 이쪽 좌측에 어머니가 들어가시는데 이해되죠? 우측이 높잖아요. 근데 좌측 산줄기를 보면서 남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측 산줄기를 보면서 여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해석은. 높은 건 이쪽으로 집어넣지만 자청령은 끝내 뭐다? 또 양이다 이게 양.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이쪽이 벼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고 이쪽이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측 산줄기 갖고 보는 거예요. 순서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지만 그래서 위쪽으로 남자가 들어갔지만 여기서 남자라기보다 제가 항상 뭐라고 썼어요? 상이라고 썼죠. 상하 개념을 썼지 남녀 개념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거 서열로 따졌을 때는 죽은 사람은 여기예요. 서원 있죠. 서원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원장이 서원이 살고 있다. 그럼 방이 이쪽 방이 있어요. 이쪽 방이 있어요. 뒷산이 여기 있고요. 그럼 이쪽이 좌측 방이고 이쪽이 우측 방이에요. 강당에. 그럼 원장이 여기서 자고요. 서열상 살아있는 집이기 때문에 원장이 여기서 자게 되고 부원장이 여기서 자게 돼요. 이건 살아있는 집이긴 해 높은 게 좌고요. 이건 죽었기 때문에 오른쪽이 높은 거예요. 예. 막말로 여자가 고시패스, 마누라가 고시패스 했다. 예? 와이프가 고시패스 해가지고 5급 사무관이 되고 4급 서기관까지 올라가다가 옷 벗었다면 여자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남편이 고시패스 안 했으면. 우측이 여자가 높기 때문에. 높고 낮은 개념이지 남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어렵습니까? 헷갈립니까? 무조건 남자가 이쪽이다? 그건 남전여비 사상이고요. 예. 부부 중에 잘된 사람이 아니요. 잘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뭐다? 정확히 공무원으로서 비석에 새겨질 정도의 관직까지 올라갔을 때 높은 사람이 우측 들어가야 돼요. 여자가 회사 기업체에서 사장까지 됐다 해도 그건 필요 없어요. 관직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기업체에서는 아무리 잘나도 뭐다? 학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신사 옆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제가 호랑이 그림 뭐 이런 그림 말씀드렸나? 문 쪽에 어느 쪽에 호랑이 그림 붙이는지? 호랑이 액자 같은 거 다는 법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지금 호랑이 그림 나왔으니까 호랑이 갖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백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회마을이나 이런 데들 가면은 양반 고택들 가면은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옛날 집들은 다 어떻게 문을 열었어요? 끼익 하고 안에서 끌어당겨서 열었어요. 옛날 문을. 그죠? 끌어당겨서 열었을 때 그럼 이쪽 문짝이 있을 거고 이쪽 문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풍수 인테리어를 썼나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용용자를 쓰고요. 여기에는 호랑이 호자를 써놔요. 주로 뭐 사각형으로 이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용호 쓰기도 하고요. 어느 집 가면은 이래갖고 용호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응용을 해서 우리 아파트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호랑이 날뛰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호랑이 날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호랑이 그림은 이쪽에다 쓸까? 자, 정리를 딱 합니다. 자, 호랑이 그림으로 된 액자는 첫 번째, 준거해야 된다, 설치면 안 된다. 당연한 말이에요. 이제 여태까지 공부했더니. 집은 뭐예요? 집은 보금자리잖아요. 보금자리에 호랑이가 호한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호한을 일으키면. 호한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 모양 자체가 성질을 내고 있거나 이빨 크게 떠고 무섭게 생긴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세 등등하게 보이는 호랑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본 그림 중에 제일 좋은 거, 새끼 데리고 있는 어미 호랑이 모습. 근엄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이면서 뭔가 푸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최고예요. 호랑이 그림 중에는. 안 그럼 차라리 범호자를 한자로 써놓든가. 그냥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보다는 차라리 호랑이 호자를 써놓으라 이거지. 차라리. 그래서 이 호랑이는 근엄하게 보이고 위험 있게 보이고 한편으로는 자상하게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둥지 보금자리 개념에 맞다는 거지. 설치고 있는 게 보금자리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이 호랑이를 다는 목적은 사신사. 네 개의 우리 집을 지키는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지키는 놈이지 우리 집 쪽을 주인을 지킬 필요, 주인을 꼬나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호랑이가 정면에 있다면 그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호랑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액자가. 근데 호랑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쓸데가 없어요. 호랑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예? 자, 어쨌든 이렇게 그려진 호랑이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진 호랑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됐든 간에 먼저 바깥에서 누가 들어온지 대문 쪽으로 호랑이가 바라보고 있는 옆모습이어야 되지. 호랑이가 집안의 거실 쪽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거실에서 베란다 밖을 향해서 봤을 때, 거실에서 베란다 밖을 보았을 때 우측 벽에 달아야 되고요. 이해됩니까?
거실에서 현관문 바깥으로 나갈 때 우측 벽에다가 달 수가 있다죠. 왜? 우베코니까. 옛날 집도 우측 문 쪽에다가 달았거든요. 호랑이를 이쪽에다가 달진 않거든요. 호랑이 이쪽 벽에다 단다는 소리는 우리가 현관을 통해서 나갈 때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달고 여기에다가 용 그림을 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호랑이 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걸 수 있는 거는 두 군데가 거실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 이쪽 벽. 이쪽 벽, 우측 벽. 이게 달아야 되고, 그 다음 문이 저쪽으로 나간다. 문이 저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이쪽엔 용 그림, 이쪽엔 호랑이 그림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랑이 그림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건 괜찮은데 거실 쪽을 바라보는 호랑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문 쪽을 바라봐야지. 그럼 이런 호랑이 그림을 뭐 안방이나 이런 데 걸어오면 안 되겠네요? 굳이 안방까지 들어올 필요 없죠. 근데 아니 제가 이사 갈 집이 있는데요. 예. 그 집이 시골집이거든요. 예. 딱 들어가면 마루를 올라서고 문은 또 하나 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방에 그런 호랑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새끼 두 마리 되니까 안 되는 모양인데. 예. 저는 그거를 거기 안에 저는 방 안에까지 호랑이 갖고 들어온 거는 산신각밖에 본 적이 없어. 문화재를 다니면서 양반집 안에 호랑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건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옛날 양반들은 호랑이를 방 안에 그려놓기보다는 닭을 갖다 놨어요. 근데 닭도 반드시 어떤 닭이어야 된다? 뿅아리 몇 마리 있어야 되고요. 마당에서 모기 쪼아먹는 것처럼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수탉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액자로 사랑채 걸어놓거나 족자로 해서 걸어놓거나 한 것들이 그 그림이 많은데 왜 수탉이에요? 수탉에는 벼슬이 있거든. 그래서 입신양명하고 닭처럼 알을 많이 낳아라 해서 이게 자손 번창을 의미하는 그림이 수탉 그림에 뿅알이 그려져 있는 마당에 그런 그림이 그게 양반들 4대 부 중에는 최고의 그림이에요. 호랑이 그림보다 그 그림이 방에는 더 좋은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가능하면 그 마루 있는 쪽으로 빼는 게 낫겠네요. 그냥 마루로 빼가지고 거실 밖을 향했을 때 오른쪽 벽에다가 거시면 돼요. 벽에 걸 데가 없으면 그냥 바로 그쪽 붙이면 정면에? 네. 그건 모르겠고 상황마다 뭐 어떻게 붙여야 될지 그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모르겠네. 문 때문에 옆에 붙일 데가 없으면 예. 왜냐면 이제 아파트는 예. 우측에 나가는 방향으로 현관문 우측에 신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집들마다 다 다르죠.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호랑이가 앞는 큰데 한 마리인데 이 딱 타보고 있는 호랑이인데 예. 이 요즘 그림을 보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면 호랑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바라보고. 예. 그거 별로 안 좋아요? 현관 들어오면 왜 사람 쫓아다녀? 바깥만 손님만 보면 되지. 그런 그림이다. 예.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사람 주인 쫓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앞베란다예요. 그러면 요 A벽, B벽 중에 어느 벽에 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쪽이 우측이니까 여기에 호랑이 그림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좌측이니까는 용 그림을 걸려면 용액자를 한자로라도 걸려면 이쪽에 걸어야 되고, 그 다음 나가는 쪽으로는 요쪽에 C다 요쪽에 D다. 그럼 어느 쪽에 걸어야 돼요? 호랑이 그림? 나가면서는 오른쪽이잖아요. 나가면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쪽이 호랑이 그림이 돼야 되고 이쪽이 용 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 액자라도, 용 글자라도. 그리고 사납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얼굴이 어디로? 대문 쪽으로 향하면 된다. 잠시 10분간 쉬겠습니다.